자, 이번에는 관리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그 1920년대 초에 벨 연구소에 근무하던 월터 슈어르트에 의해서 제안된 그 도구인데요. 기본적으로 관리도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관리하는 중요한 품질성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가 뭐냐면 어떤 이상원이 우리 공장에 영향을 줬을 때 그것이 어떤 산포로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산포의 발생을 검출해 가지고 우리 공정이 변화가 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즉 공정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관리도를 이용해서 공정을 모니터링하게 되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관리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폴살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관리도를 선택함으로써 그런 폴살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SPC 기본 과정에서 다루는 관리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단순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에 이제 좌측편에 보면 자료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계량형 데이터냐 또는 개수형 데이터냐에 따라서 관리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온도라든가 또 강도라든가 이런 계량 데이터라면 X발 관리도 또는 X바X 또는 IMR 관리도 같은 이런 계량 관리도를 이용하고, 불량률 결점수 같은 경우라면 이런 개수형 관리도를 사용한다라고 보통 기본 과정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데이터의 종류만 가지고 관리도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런 방식으로 공정의 관리도를 적용하게 되면 공정 데이터에 잘 맞지 않는 그런 관리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관리도를 선택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슬라이드는 실제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데이터의 종류만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맨 첫 번째 시작되는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자기 상관이 존재하느냐, 이 문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상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한번 또 다루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앞뒤 데이터 사이에 상관관계를 갖는 것, 이걸 우리가 자기 상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영어로 이것을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상관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일단 관리도를 첫 번째 구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SPC 기본 과정에 사용되는 그런 관리도라는 것은 이러한 자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는 상태에서 관리도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실제 공정 데이터 중에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런 자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이런 공정의 어떤 인풋에 해당하는 어떤 조정 변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걸 구분하는데, 조정 변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떤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정의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정에 이제 파라미터가 있다라면 그때는 우리가 EPC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EPC는 여러분들한테는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이나믹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공대에서는 이걸 AP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통계학에서는 보통 EPC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 공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정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예측된 결과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정한 타겟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조정 변수를 이용해서 사전에 조치를 미리 취하는 방식으로 공정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EPC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반도체라든가 철강 같은 이런 회사에서는 이런 EPC를 이용해서 공정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조정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 상관이 존재하는 공정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거기서 잔차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관리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 밖에 특수 관리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EWM의 관리도라든가 QSUM 또는 T-스퀘어 같은 이런 관리도들이 있는데, 향후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관리도들은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EWM이라든가 QSUM 같은 경우는 어떤 작은 공정의 변화를 검출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T-스퀘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변형 관리도라고 부르는데, 공정에 있는 여러 개의 변수들이 서로 상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변수를 별도로 하나씩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합쳐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주로 쓰는 것이 다변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리도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때 지금 여기 있는 슬라이드 말고 좀 더 여러 가지 관리도를 보여주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뭐 데이터의 종류 또는 자기상권 뭐 이런 거 말고도 기능에 따른 분류를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서 배우게 된 여러 종류의 관리도들이 있는데, 이제 관리도를 이제 보시면 뭐 X발 관리도, X발 또는 IMR 관리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발은 이제 평균과 범위를 이용해서 공정을 관리하는 것이고, X발 S는 이제 평균과 편차를 이용해서 공정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IMR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군이 이제 하나의 샘플로 구성되는 게 이제 사용되는 관리도가 되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한 관리도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X바, RB, RW라고 하는 관리도가 있는데, 이런 관리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제품에서 여러 개의 측정 포인트를 갖는 그런 공정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를 할 때 쓰는 관리도가 X바, RB, RW 관리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레비 제닝스 차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시중에는 식자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 레비 제닝스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군 내의 산포를 이용해서 관리 한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산포를 이용해 가지고 관리 한계를 산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부분군 내의 산포라고 하는 것을, 즉 합리적으로 부분군이 구성되어 있지만 부분군 내의 산포를 우리가 추정을 해서 관리 한계를 산출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합리적 부분군을 구성하는 문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군을 구성하지 말고 그냥 전체 데이터, 오버롤 데이터의 표준 매처를 이용해서 관리 한계를 산출하자. 이게 바로 레비 제닝스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P 관리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불량률을 주로 관리하는 관리도가 되겠고요. 자, 레니 P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레니 U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레니 차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개수형 관리도 중에서 이제 불량률 또는 결점률 관리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과대 산포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관리도의 관리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우연 원인에 의한 산포의 크기로 관리 한계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우연의 산포보다 실제 그 우연한 산포가 더 크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대 산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P 관리도하고 U 관리도를 쓸 때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량률이나 결점률을 관리할 때 이런 과대 산포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P 관리도나 U 관리도를 썼을 때 관리 한계선 바깥으로 벗어나는 관리 이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이 레니 P 프라임, 레니 U 프라임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 EWM 차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EWM 차트나 이제 Q섬 차트 같은 경우는 둘 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정을 관리할 때 큰 폭으로 공정이 변하는 이런 공정의 어떤 큰 폭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도체라든가 또 케미칼 같은 경우는 작은 공정의 변화가 실제 수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정의 이제 변화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런 변화를 검출하고자 할 때 쓰는 것이 EWM 차트 또는 Q섬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리도를 선택하는 이제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 어떤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일 간단한 것은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도 한 것처럼 계량형 데이터냐 또는 개수형 데이터냐에 대해서 이제 관리도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올바른 관리도를 구분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계량형 관리도 같은 경우에 이제 부분군을 구성할 때 부분군이 하나의 샘플로 구성되는 경우라면 IMR 관리도를 써야 되겠고, 만약에 이제 2개 이상의 샘플로 구성되는 경우라면 X발 관리도라든가 또는 X발 S 같은 관리도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부분군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관리도의 선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관리도를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이 슈아르트 관리도가 가져야 될 성질이 있습니다. 뭐 정기성이라든가 또는 동집성이라고 하는 이런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걸 검토해서 관리도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군의 크기가 2 이상일 때, 그런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IMR 관리도보다는 X발 관리도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관리도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관리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공정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경우라면 EWM 차트 같은 또는 Q섬 차트 같은 걸 써야 되겠고, 큰 폭의 공정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IMR 관리도라든가 또는 X발 관리도 같은 일반적인 슈아르트 관리도를 쓰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하나의 어떤 제품상에 여러 위치를 달리한 측정 포인트가 여러 개인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뭐 X바, RB, RW 차트 같은 걸 써야 되겠고,
또는 합리적 부분군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때는 레비 제임스 차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리도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는 현재 공정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두루두루 검토가 되어야지만 올바른 관리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계량형 관리도, 개수형 관리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